퇴직 후에는 전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상 현직에 있을 때 퇴직자에게 연락을 하는 상사나 동료들은 대부분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부탁은 대개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감한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퇴직자들은 결국 전화를 피하거나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퇴직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심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사라진 후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저 업무상의 관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에 대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평균적인 생활비 200만 원으로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금액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김 씨 68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려니 예상치 못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 계산해도 200만 원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과 예기치 못한 병원비, 약값 등은 고령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에 드는 비용이 커요. 특히 치과 치료나 만성질환 관리 같은 건 연금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 씨의 말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최소 월 300만 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여가와 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두 번째 사례는 오랜 기간 가게를 운영하다 은퇴한 박 씨 72세입니다. 박 씨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을 때는 여행과 취미 활동으로 활력을 얻었지만 은퇴 후 수입이 제한되면서 여가 활동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가 활동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찾아와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소규모 여행도 다니는 게 중요한데 그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박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여가를 즐기는데도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여가 활동을 위해 최소 월 1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긴급 자금의 중요성.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정 씨 65세입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자신이 모은 예금과 연금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녀의 갑작스러운 실직과 이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자녀도 자기 삶이 있고 지원을 받길 기대하진 않았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부모로서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은퇴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긴급 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 씨의 경우 예금이 바닥나자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이는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개개인의 생활 수준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여가 활동, 건강 유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수입은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자산 관리,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긴급 자금 마련 등 다양한 재정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안정적인 노후는 단순한 생계비 이상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전문가 칼럼의 형태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준비의 기본,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지만 연금만으로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금의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200만 원 내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기본적인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해마다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의 200만 원은 10년 후 같은 가치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비는 고령화될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의료비는 60대보다 평균적으로 1.5배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생활비에 맞춰 연금 수입을 계획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연금 외 수입의 필요성. 이제 75세가 된 이 선생님은 은퇴 전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마련했지만 은퇴 후 추가적인 수입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의료비와 매달 늘어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강의를 하거나 소일거리를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자산의 소득화 전략이나 소규모 창업 같은 대안이 좋은 예입니다. 생활비 외 고려해야 할 필수 지출.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 교통비,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비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 비상금은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 두어야 하며 저축 계좌나 단기 적금 같은 방법이 적합합니다. 사례 2. 건강이 비용이다. 이제는 건강이 곧 비용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박 씨 68세는 은퇴 후 유산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 했지만 허리 통증과 관절염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한 번에 50만 원 이상 나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긴급 자금의 중요성을 깨닫죠. 라고 말하는 박 씨는 결국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의료비를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장기 요양이나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노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비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상품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지원, 현실적인 대비책 필요. 은퇴 후 부모님이나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김 씨 70세는 은퇴 후 생활비와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상 외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주저하지 않았지만 제 생활도 그만큼 어려워지더군요. 김 씨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여가와 사회적 활동의 비용.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은 여가와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 선생님 65세는 은퇴 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었지만 이 역시 비용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 비용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예산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점점 여가를 줄이게 됩니다. 라고 정 선생님은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드는 비용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여가를 위한 예산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의 재정적 계획. 전문가들은 연금 외에도 최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고 비상자금을 준비하며 건강과 여가를 위한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산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과 유연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례와 조언을 통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셨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